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수록 특히 핸드폰을 던지고, 근데 혼자 가만히 혼자 있기에는 우린 혼자 못 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런 책들과 함께 혼자 있어 준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즐길 수 있고 그 고통을 껴안을 수 있다면 현대에도 얼마든지 고호나 쇼팽이나 베토벤이나 세네카라든가 이런 어떤 천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혼자 있지 않아서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린 바빠졌잖아요. 계속 바빠졌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천재가 나오지 않는다. 왜 너는 네 편이 아니야? 네 편이 아니니까 그렇게 바쁘지. 바쁜 거 아니야 그거. 근데 왜 그렇게 헛바빠? 돈 때문이잖아. 그런데 이 세 개 다 제대로 한다는 게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그걸 고통이라고 불러. 네. 예, 이 고통은 정말 뭐 쇼펜하우어로 대표되긴 하지만 사실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에서 다 다루는 예, 이 고통 때문에 모든 종교,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또 이슬람교, 뭐 모든 종교에 다 나오는 단어가 영어로 fear not이 나오거든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게 이제 고통스러울까봐 사람들이 겁먹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fear 네. no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힘들잖아. 그걸 고통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해주는 말들을 네. 마지막으로 낭독을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199쪽으로 가겠습니다. 운명은 만만한 상대와 싸우지 않는다. 당신이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당신을 골랐다. 201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불운이 이렇게 말한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해야 하지? 저자는 위험만으로도 도망칠 사람이다. 맞설 용기도 없다. 정말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불운이. 불운이요. 네. 202페이지입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불운도 손을 대지 않는다. 네.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네. 218쪽입니다. 네. 고난에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네. 편안함에 녹아버린 사람은 일어설 것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 다음으로 223쪽입니다. 네. 체념하는 사람은 어차피라고 말한다. 춤추는 사람은 그래서라고 말한다. 네. 205페이지입니다. 당신에게 보내진 것이 고통이라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기대다. 네.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무관심이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204페이지. 신이 위대한 사람에게 고통을 보내는 이유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탄식하지 않는다. 경탄한다. 네. 이 뒷부분에 있는 고통에 대한 것도 저는 이게 섭리를 알려주는 거지, 네. 고통받는 우리를 이런 말로 뭐 약간 위로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온다는 거는 정말 나한테 세상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지. 그 많은 철학자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왜 고통을 미리 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고통도 없고 시련도 없고 그냥 편안함에 익숙한 사람은 녹아져 버린.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제가 사실 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깨달았던 게 229쪽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다. 죽기 전에 한 번도 제대로 살지 않는 것이 두렵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교통사고 때 느낀 게 정말 죽음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원통하고 막 했던 게 내 진짜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여기에 누웠구나가 너무 억울하고 두려운 거를 넘어서는 억울하고 원통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그거를 찾게 해주는 게 고통, 시련, 역경이거든요. 진짜 나. 그래서 그걸로 살아본 사람은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거를 다 이해해요. 아, 나는 나답게 살고만 있으면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다는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근데 나로 안 살아본 사람들은 진짜 죽음이 찾아왔을 때 엄청 그게 두렵고,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 막 많이 두려운 사람들은 아직 나를 못 찾아서 그래. 근데 그 나를 찾기 위해서 세네카는 고통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이게 절대 위로가 아니라 진짜 방법이자 심지어는 고통 없는 쪽을 찾지 말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네. 자발적으로 고통 쪽을 오히려 찾아가라. 그랬을 때 진짜 나라는 삶을 찾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제가 어떻게 이 안에 내 삶이 다 들어있지라고 그러네요, 제가 진짜.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돈에 관해서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는 사업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내려오는 망하면 어떡하냐. 네. 예.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접고 이제 일주일을 월화수목금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식 시장에 뭐 우리 워렌 버핏이 제일 유명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레전드로 불렸던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있었습니다. 네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됐는데요. 네.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2번을 망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70평생을 살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 이어령 선생님처럼 진짜 마지막까지 책을 쓰면서 거기에 남겨놓은 말이, 사람들은 내가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주식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따져보니 네. 나는 49%를 실패했었고 51% 성공했다. 그 2%로 이렇게 평생 먹고 살 만큼 큰 부를 가질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실패가 49%였다는 얘기죠. 근데 49%를 실패해도 51% 네. 성공하면 코스톨라니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52를 쳐다보지 못하고 네. 49를 보고, 네. 여기에 또 세네카가 이 말을 해요. 세네카도 전 재산을 잃고 막 쫓겨나잖아요. 그때도 재산까지도 몰수해서 남은 가족들까지도 먹고 살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네카는 어차피 나는 내가 잃은 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 막대한 자산, 이 나의 이 재산도 운명이 나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돈 위에 나라는 사람을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운명이 빌려줬기 때문에 네. 돌려달라고 할 때 놀랄 것 하나도 없다. 네. 다만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운명이 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것에 이자를 붙이지 않은 것만 해도 운명은 관대했다. 예. 이렇게 말을 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도 저는 보면서 이 세네카와 연결이 됐던 게, 네. 이제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돈 없을 때, 사기당하고 돈 없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지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잠깐 돈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네. 정말 그렇게 계속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뭘 하다가 주저앉아서 실패하면, 돈을 날리면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 번쯤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그 빌려준다는 개념에서 또 저 스스로 크게 깨닫고, 이 삶의 그냥 현실에서도 저도 그랬지만 빌린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빌려서 더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빌린 거니까. 남의 거니까 내가 잘 빌린 관리해야지. 거니까. 예. 근데 또 빌린 거를 내게 아니니까 막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세네카가 우리의 시간, 삶, 돈, 내 운명, 내 몸 다 빌린 거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당연히 남의 것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 그 태도로.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제 앞으로 뭔가 누군 거 빌리면 좀 더 소중하게 다뤄야겠다. 네. 제가 아까 정말 남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 이런 것처럼, 정말 빌려온, 그리고 아까 말한 운명이 이자를 안 받아가는 것만 해도 어디냐, 관대한 거다. 관대한 그 거다. 말도 너무 멋있고 와닿고 네. 감사하고. 예. 네. 근데 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했어요. 이 고통에 대해서 마지막에 세네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네. 행복 선택을 해야 하는데 행복 유예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행복 유예는 네. 전형적인,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 유예는 전형적인 3차원적인 시선이에요. 네.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행복 유예를 하는 게 네.
뭐 되면 그때 뭐 해야지. 네. 이렇게 행복을 계속 유예하고 지금은 고통이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고 이렇게 행복 유예를 하는 건 네.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네. 사실은 행복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건 이제 4차원적 시선이에요. 예를 들면 그 인터스텔라에 쫙 보면 다차원의 네. 공간이니까 4차원도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이잖아요. 거기 보면 그 모든 공간 안에 자신의 네. 딸의 방에 어린 시절의 딸, 다 큰 성인이 네. 된 딸, 맞아요. 다 모습이 다 보여요. 한눈에. 이제 4차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네. 우리가 만약에 3차원이 아니라 시간의 축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존재였다면 네. 똑같겠죠. 공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차원적 시선으로 생각을 하면 서울에 있는 나도 보일 거고요. 오늘 내가 부산에 가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한눈에 서울에 있는 내가 있고 부산에 있는 내가 보여요. 다 네. 한눈에.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내가 되려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 부산이라는 상징은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내가 네. 원하는 삶. 예. 부산에 있으려면 오늘 가야죠. 네. 근데 네. 가기 전에 차로 5시간 걸리는데 남들이 뭐 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한 3시간 써버리면 네. 그만큼 늦게 도착하겠죠. 네. 또는 늦었다 다음에 가자. 그렇죠. 예. 유예. 미루죠. 미루고. 네. 근데 시간도 똑같거든요. 시간도 여기 세네카가 말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을 나를 위해서 온전히 써야지 24시간이면 네. 남한테 다 뺏기고 휘둘리고 따라다니고 기준을 남으로 잡고 이렇게 남한테 다 뺏기면 부산에 늦게 도착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에 늦게 도착하겠죠. 네. 늦게 도착하면 다행인데 다음에 하자 라며 삶을 마감하겠죠. 네. 그러니까 공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늘 내가 부산에 가려면 오늘 출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을 유예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선택하려면 세네카가 오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오늘을 살아라. 오늘의 너의 시간을 살아라라는 세네카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4차원적인 시선으로 네가 원하는 삶에 살고 있는 너도 한눈에 볼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거기에 있으려면 오늘 할 거 해야지. 근데 할 거를 하려면 오늘 내 시간을 가져야 돼. 네. 나를 위해 시간을 좀 써봐. 하루 종일 헛바쁘고 너를 위한 시간 하나도 없이 살지 말고 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책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남겨둬야 여러분의 궁금증을 더욱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뒤쪽에도 너무 얘기할 것들이 많지만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또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여기 158쪽에 보면 행복은 내 안에서 파내는 것이다. 네. 어디서 오는 거나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을 읽고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느꼈거든요. 뭔가 특별한 거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줄 진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행복은 그리고 능력은 위대한 나는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아까 말한 그런 영광의 빛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다수가 가는 길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뭘 대단한 걸 안 배워도 진짜 내 거를 찾아내기만 하면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인은 세계적인 그 지능검사 기관에서도 1위를 먹은 적이 엄청 많고 모든 인종 통틀어서 지능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그 순위에 엄청 높은 곳에 있는 민족이라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찾아내기만 하면 본인이 만약에 물고기로 태어났으면 물에 있어야 되고 헤엄치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곳에 가 있으면 왜냐면 물고기는 헤엄치는 거를 배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해. 네. 태어날 때부터. 근데 뭔가 물고기로 태어났는데 물 밖으로 나와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남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거기 따라가 있으니까 능력을 인정도 못 받고 자기도 잘하지도 못하고 그런 격이더라고요. 사실 진짜 저는 이제 7권의 책을 펴냈지만 네. 일단 이거 책을 잘 됐다 못 됐다 떠나서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제가 글쓰기를 그 학원을 다니고 이러면서 뭐 제대로 뭘 배운 모습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책 쓰다가도 느낀 게 제 안에 꽤 99% 이상 있었더라고요. 물론 안에, 글쓰기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 했지만 근데 그게 제 안에 있으니까 제가 그런 책들이 제가 관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전
절실하게 느꼈어요. 행복은 내 안에서 파내는 거라는 게 외부에서 뭘 막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먼저 내 안에 남들이 이런 게 좋은 거야 저런 게 좋은 거에 가려져 있어서 내가 나를 몰랐던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예전에는 인문고전 철학을 읽으면 나는 누구인가 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하자고 예전에 전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너무나 알겠고 저는 사실 이 AI 시대에는 이제 시급하다 사실. 시급하다. 왜냐면 이제 기계로 다 대체되죠. 이게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다른 것보다 지금 독서를 통해서 내가 왜 태어났고 내 안에 있는 게 뭔가 진짜 자기마다 고유한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게 맞아요. 시급하다. 돈을 떠나서. 왜냐하면 로봇이나 AI로 다 대체되면 우리가 인간 소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말 무의미해지거든요. 네, 내 네. 안에 있는 뭐를 못 느끼면 이제 일도 안 해도 되죠. 아무도 나를 안 찾아요. 맞아요. 근데 나마저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면 이거는 정말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독서가 이제는 진짜 그냥 취미 선택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점점 필수고 사실 매일 해야 된다. 짧게라도 매일. 우리가 밥 먹듯이 그러니까 밥을 세 끼 먹잖아요. 이제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한 끼 책이라는 거를 우리가 밥은 안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속에 그래 밥 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끼 책을 안 먹으면 이제는 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구나 라고까지 좀 자꾸 자기한테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이 독서를 습관화하시면 아마도 몇 년 안에 뭐 인간 로봇 때문에 우리가 소외를 당할지언정 나를 찾은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세네카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런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들을 쭉 맞아요. 해준 거죠. 정말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네. 이 책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수록 우리는 특히 핸드폰을 던지고 근데 가만히 혼자 있기에는 우리는 혼자 못 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런 책들과 함께 혼자 있어 준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즐길 수 있고 그 고통을 껴안을 수 있다면 현대에도 얼마든지 고호나 쇼팽이나 베토벤이나 세네카라든가 이런 어떤 천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혼자 있지 않아서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린 바빠졌잖아요. 계속 바빠졌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천재가 나오지 않는다. 그 관점으로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고립하고 싶어도 진짜 셀프 고립을 하고 싶어도 진짜 쉽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휴대폰을 24시간만 꺼놔도 어쩌면 그렇게 셀프 고립을 24시간 휴대폰 꺼놓고 하면은 가족이나 누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책을 읽을 때는 이게 하다가 보면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필사를 좀 해보게 되면 네.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 진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오랜만에 어. 전권 필사를 이거 전체 필사를 하시겠다고요? 하려고요 이제. 와. 그리고 노트북으로 쓰지 않고 네. 그냥 종이로요? 종이에다가 와. 한번 너무 쓰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썼을 때 네. 저는 이제 필사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읽었을 때 느끼는 거랑 다르죠. 또 필사를 했을 때 다르죠. 또 이 안에 또 엄청난 게 제가 지금 한번 읽었을 때에 느끼는 것도 이렇게 그 울림이 큰데 네. 과연 한 글자도 안 빼고 내가 이걸 필사했을 때 나한테 어떤 게 올까 너무 기대도 되고 설레이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제가 이 정권을 한 글자도 안 빼고 진짜 종이에다가 옮겨 적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처음에는 좀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한번 일단은 필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처럼 감동을 받으셨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마 또 다른 깨달음들이 심지어 아이디어들도 네. 저는 제가 깨달음도 있지만 깨달음 뒤에 아까 제가 소설이 떠올랐다 이런 것처럼 이거 필사하면 굉장히 많은 또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그 과정에서 엄청 떠오릅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우리 지금 2026년의 언어로 편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네. 아까 작가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네네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책 쓰는 거 뭐 어디 학원을 다니거나 무슨 뭐 한 네. 것도 아닌데 7권을 쓰셨잖아요. 네. 거기 심지어 올해의 작가상을 받으셨고 네. 그렇게 된 게 이 안에 거의 대부분 들어 있었다. 네, 네.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 세네카 책을 보면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게요. 장자가 뭐 나비가 꿈을 꾼 네, 거냐, 네, 내가 네. 꿈을 꾼 거냐, 네. 뭐 이 얘기가 있듯이 그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의 피어오르는 네, 네. 아지랑이 같고 네. 이렇게 치는 파도와 같고 네. 내 마음은 나라는 사람은 이 자연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너라는 사람은 계속 변한다. 네. 예, 마치 아지랑이가 한 번 이렇게 피어오른 아지랑이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아지랑이는 네. 영원히 피어나지 네, 않고 네. 파도도 한 번 친 파도는 두 번 다시 똑같은 파도는 네, 네. 영원히 치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순간에 한 번 치는 파도 혹은 한 번 일어나는 그 아지랑이 같은 그런 찰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네.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서 결국 그 모든 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변화는 내 안에 있다. 네. 예, 진짜 대부분 안에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는 게 세네카도 그 말을 합니다. 시작은 내가 선택했지만 끝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에는 손대지 마라. 네. 라고 하거든요. 이 네.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은 과소평가한다 이거예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 시작해봐. 그러면은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해야 돼. 네. 그럼 이걸 하게 되잖아. 그럼 이제 이거랑 이것까지 신경 써야 돼. 시작은 선택했지만 끝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일만 벌려놓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거야. 네. 세네카가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네가 직접 선택해서 좋아하는 걸 해봐. 네. 진짜 좋아하는 게 뭐야?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어떤 일을 하면 내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어. 그런 걸 찾아. 네. 라는 걸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뭐 말하다 보면 저희 또 지난달에도 독서의 기술 때도 그랬지만 이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이 책도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밤새 얘기를 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도 있거든요. 무거웠던 것은 짐이 아니라 그 짐을 놓지 못하는 너의 손이었다. 아. 라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 부분 읽는데도 저의 30대, 20대, 한 15년 전 막 이때가 막 떠오르면서 그때 그 힘들어했고 막 무거웠던 것이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짐이 아니었구나. 그 짐을 놓지 못하는 내 마음, 네. 내 손이었구나. 네. 라는 게 맞아요. 느껴지기도 하면서 이 책은 진짜 제가 왜 자기개발적으로 안 가시고 인문에 등록하신지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막 자기개발서를 읽으면 막 뜨거워지고 이런데 그렇죠. 이 책은 굉장히 깊어지고 오히려 아련해지고 네. 속 안에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뭔가 분명히 자기개발서는 아닌데 네네. 뭔가 이게 마음을 막 네. 움직이게 여기 Now Do It Right Now님 편역은 이거 세네카는 뭐 라틴어로 썼겠죠 옛날에 2000년 전에 근데 저는 이제 1890년대에 나온 그 영문판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역은 그거고요 편은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전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독자분들에게 지금 우리 네. 시대에 맞게 편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편집을 잘 해주시고 순서를 잘 엮어주셔서 네. 아무튼 저는 지금 방에 가면 항상 니체, 쇼펜하우는 이렇게 펼쳐져 있고 뭐 여러 철학자들 있고 한데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도 제가 이전에도 이미 저는 세네카를 엄청 자주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2026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느끼는 불안이라든가 제가 이걸 필사하겠다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맞게 이게 어떨 때는 왜 내 삶을 노자가 어떨 때는 장자가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책의 도움으로 어떤 산을 넘어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55세의 저는 그리고 2026년을 살아가는 저는 지금 이 세네카가 가장 좀 적합하다라는 역시 내가 그 전에 강연 때나 이런 유튜브에서 왜 내가 세네카를 많이 인용했는지를 제가 사실 니체보다 더 많이 인용했거든요. 세네카를. 네. 그래서 어쩌면 나한테 굉장히 맞다 해서 저는 이 책을 뺏겼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되게 또 많은 생각들이 드는 시기이실 거예요. 네. 벌써 이제 9월이라고? 네네. 예, 벌써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가올 한 달을 어떻게 보내시느냐에 네. 따라서 네. 그게 다음 달이 9월이네가 반갑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네. 약간 철렁하는 마음이 들면서 아씨 뭐 했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하고 만다랑 계속 하고 계시면 네. 또 기대되는 9월 가을을 맞이하실 수 있고요. 자, 크게 힘차게 우리 네. 세네카 읽기를 또
생각하면서 다짐하면서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고 만다.